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광명의 물리세계. 자, 오늘은 물리학 2편으로 찾아뵙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요. 물리학 2의 축전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전기, 전기가 된 걸 축하해가 아니고요. 전기를 축적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전기를 축적한다. 다시 말해서 전하를 저장한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전하를 여기서 말하는 전하는 여러분 플러스 마이너스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전하를 저장할 수 있는 장치를 의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하를 저장한다, 전기를 저장한다. 우리는 이제 딱 쉽게 생각했을 때 핸드폰 배터리가 떠오르네요. 그리고 이렇게 전기를 저장하는 이 과정을 이제 우리는 핸드폰을 충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과정을 우리는 이제 충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축전기를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요.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전지는 이렇게 긴 거, 짧은 거 이렇게 있는 게 전지인데, 자, 축전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쓰냐면 바로 두 개의 길이를 이렇게 같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전지 같은 경우는 짧은 쪽이 좀 더 두꺼운데, 축전기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두께로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축전기는 전하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 저장을 하는 전하량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요소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축전기를 하기 전에 이렇게 저항에 전지를 단순하게 연결을 시켜볼게요. 자, 이때 전지의 전압을 V라고 하고, 그러면은 이 저항에도 전압이 V가 될 때까지, 같아질 때까지 이렇게 전위차가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자, 만약에 여기에 축전기를 이렇게 전지에 연결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전지의 전압이 V인데, 이때 축전기의 전압이 V가 될 때까지 만들어지는데, 무엇이 만드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이 V가 될 때까지 충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이 될 때까지 바로 충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충전된 전하량이 비례한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전압을 V라고 쓸 수가 있고요. 전하량은 기호로 이렇게 Q라고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거를 식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Q는 V다 라고 쓸 수가 있고요. 이 사이에는 비례상수에 해당되는 어떤 값이 나와야 되는데, 이때 이 값에 해당하는 게 바로 대문자 C인 바로 전기 용량이 됩니다. 자, 전기 용량이라고 불리고요. 이때 많은 전하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전압에 비례하고요. 그리고 이 용량에 비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Q는 CV라는 이런 식을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C에 해당되는 이 전기 용량은 또 무엇인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C는 많은 전하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전하가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 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적에 비례하고요. 아무래도 멀면 멀수록 작아지겠죠. 거리에는 반비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플러스로 대전된 이런 대전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바로 절연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절연체 같은 경우는 전기가 잘 흐르지 않는 물체입니다. 자유전자가 없습니다. 마이너스가 플러스에 속박이 되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자유롭게 가지 못하고 플러스로부터 살짝 이렇게 고개만 내미는 정도로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살짝 극이 나눠져 있다. 우리는 이걸 분극이라고 하고요. 우리는 이걸 유전
분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내용이 이제 갑자기 여기 왜 나오느냐? 자, 바로 축전기에 자, 이렇게 전하가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가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한쪽에는 플러스고요. 다른 한쪽은 이렇게 마이너스인 전하가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가운데 절연체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연체, 다른 말로 이제 유전체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절연체입니다. 자, 이렇게 절연체를 넣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서 이제 유전 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쪽에는 이렇게 마이너스 쪽에는 이렇게 플러스인 바로 전하가 이렇게 저장이 되게 되는데, 없을 때보다 유전체, 절연체가 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량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용량이 더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앞에는 이렇게 입실론이라는 바로 유전율이 들어가게 됩니다. 유전율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 유전율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느냐? 바로 유전 분극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유전 분극이 잘 될수록 바로 유전율도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많은 양의 전하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커지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래프 하나를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그래프가 있는데요. 자, X축은 Q입니다. 바로 전하량이고요. 자, Y축은 V입니다. 바로 전이차에 해당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Q는 CV입니다. 바로 전하량은 바로 이 전이차에 비례하게 된다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비례 모양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데요. 자, 이때 이 그래프에서 이제 의미가 있는 거는 뭐냐면은 바로 이 넓이가 의미가 있습니다. 넓이는 전하와 전이차의 곱 QV이기 때문에 QV는 에너지를 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는 바로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를 뜻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때 이 넓이는 이 넓이가 되겠죠. 아래의 밑넓이가 됩니다. 이 넓이는 삼각형의 넓이이기 때문에 자, 2분의 1 곱하기 가로 세로가 되겠죠. 2분의 1 가로 Q 세로 V. 그래서 2분의 1 QV라는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축전기에 저장된 에너지는 2분의 1 QV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식을 조금 변형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Q는 CV라는 식을 이용해서 이 식을 이제 다시 한번 쓰게 되면은 자, Q는 CV를 대입하게 되면은 자, 2분의 1 자, Q 자리에 이제 CV를 넣게 되면은 CV의 제곱이라는 이런 식이 나오게 되고요. 자, 그리고 Q는 CV에서 V는 이라고 정리를 하게 되면은 C분의 Q가 되나요? 자, 그래서 V 자리에 이렇게 C분의 Q를 넣게 되면은 자, 다시 한번 쓰게 되면은 2분의 1 자, C분의 Q의 제곱이라는 이런 식으로 바꿔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자, 축전기를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전기에 자, 연결입니다. 자, 우리가 연결하는 방법은 저항과 똑같습니다. 저항의 직렬 연결, 저항의 병렬 연결이 있는 것처럼 축전기도 먼저 첫 번째 직렬 연결이 있습니다. 자, 직렬 연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자로 쭉 연결하는 걸 보고 우리는 직렬로 연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전지 하나를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 전지의 전압을 이제 V라고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각각 이제 C인데 C1, 여기를 C2, 이렇게 C3라고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직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바로 이 전압 V를 이 세 녀석이 이제 나눠서 가져가게 됩니다. 뭐 저항과도 똑같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V1이라는 전압을 각각 죄송합니다. 자, V를 각각 V1과 그리고 V2 그리고 V3로 이렇게 나눠서 가져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위에서 배웠던 식이죠. 위에서 배웠던 식 Q는 자, CV에서 자, V는 이라고 정리를 하게 되면은 네, C분의 Q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대입해서 다시 한번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C분의 Q는 자, V1입니다. C1분의 Q1이 되고요. 자, V2입니다. C2분의 Q2가 됩니다. 자, V3는 C3분의 Q3가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 경우는 지금 어떤 경우입니까? 바로 직렬입니다. 직렬 같은 경우는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흐르기 때문에 자, C1, C2, C3에 흐르는 전류가 모두 똑같습니다. 전류는 전하의 흐름이죠. 자, C1, C2, C3에 있는 전하가 모두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전하량이 모두 같기 때문에 이 녀석을 전부 다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직렬의 Q가 일정하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날린 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전기 용량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자, C분의 1은 자, C1분의 1 자, 더하기 C2분의 1 더하기 이제 C3분의 1 이런 형태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직렬이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 어떻게 됩니까? 역수의 합이기 때문에 전체 전기 용량은 이렇게 줄어들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를 자, 전기 용량은 자, 비례합니다. 자, 면적에 비례하고 자, 길이에 반비례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요. 자, 바로 네, 직렬로 연결했기 때문에 쭉 늘어났기 때문에 길이가 늘어나는 효과입니다. 길이가 늘어나기 때문에 전기 용량이 줄어들어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연결의 두 번째 연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연결은 자, 우리가 병렬 연결이 있습니다. 자, 병렬 연결은 자, 이런 식으로 네, 우리가 연결을 하는 거를 이제 병렬 연결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축전기를 이렇게 네, 전지에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네, 전지의 전압을 V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자, 세 개의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위에서부터 C1, C2, C3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런데 이 병렬의 특징입니다. 병렬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자, 전류가 흐릅니다. 전류가 흐르는데 이때 전류가 세 군데로 나눠서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자, 전류는 네, 전하의 흐름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전하량이 세 군데로 나눠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전체 전하량은 세 군데로 나눠지게 된다. Q1 더하기 Q2 더하기 Q3로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때 위에서 배웠던 식 Q는 네, CV를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CV는 네, C1, V1, Q2이기 때문에 C2, V2, 자, 그리고 Q3, C3, V3로 이렇게 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병렬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자, 병렬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자, 전압이 모두 일정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가정이나 학교 모두 어떻습니까? 병렬을 쓰고 있기 때문에 모두 220V로 전압이 일정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전압이 모두 같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네, V1과 V2와 그 다음에 V3가 모두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같기 때문에 이렇게 전부 다 날려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합성된 전기 용량은 자, 바로 C1 더하기 C2 더하기 C3라는 이 식만 이제 남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걸 해석을 하게 되면은 자, 점점 병렬로 연결하는 게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합성된 전기 용량은 합이기 때문에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자 전기 용량은 자 면적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거리에 반비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때 병렬로 연결하면 어떻습니까? 길이는 일정한데 점점 두꺼워지는 효과잖아요. 자 점점 면적만 커지는 효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전기 용량도 커지게 된다라는 것과 같이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 이 축전기의 여러분 이용 분야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전기의 이용 분야는 크게 두 가지 이용 분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는 이제 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이제 저장하는데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전기 용량의 차이를 이용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전기 에너지를 저장을 해야 되는 거는 이제 갑자기 많은 전기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카메라 같은 경우 어두운 곳에서 이제 플래시를 터뜨리잖아요. 네. 플래시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많은 전기 에너지를 터뜨릴 때 이제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자동 심장 충격기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많은 전류를 한꺼번에 흘려야 되기 때문에 많은 이렇게 전기 에너지를 저장을 해야 되고요. 충전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연속적인 사용은 어렵다고 이제 하네요. 자, 그리고 전기 용량의 차이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예는 바로 이제 키보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키보드에 이제 여기에 이렇게 기억이 써져 있는 키보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밑에는 이렇게 축전기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기억을 눌렀습니다. 기억을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간격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거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자, 전기 용량은 뭐에 비례하죠? 바로 면적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거리에 반비례합니다. 자, 그래서 거리가 줄어들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기 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줄어든 거리만큼 이만큼의 전기 용량이 커졌다는 것을 인식을 해서 컴퓨터 화면에 기억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축전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내용이 참 많네요. 네, 축전기는 네, 전하를 저장하는 장치로서 네, Q는 CV라는 식을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전하량과 전이차의 이 면적은 이 넓이는 바로 축전기에 저장하는 전기 에너지다. 2분의 1 QV다 라는 식도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축전기에 연결해서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 직렬 같은 경우는 연결을 하면 할수록 합성 내 전기 용량은 줄어들게 되고요. 병렬 같은 경우는 이제 연결을 하면 할수록 이제 전기 용량 커지게 된다라는 내용도 공부를 했습니다. 이용 분야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분야와 전기 용량의 차이를 이용하는 분야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좀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좀 식 위주로 해서 좀 정리를 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